국민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 형사소송법에서 이번 개정되면서 소위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는 6가지 뿐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검찰청법 제4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직무 해가지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의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1호에는 어떻게 했느냐? 1항 1호에는 범죄수사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항목과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해사범죄, 대형사범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국민들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해사범범죄, 대형사범범죄 이 6가지만을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대통령령에서 이 6가지 범죄의 범위를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령 제31090호 또 이제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중요 범죄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냥 이 범죄 수사 개시 등에서 그냥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 그렇게 규정해 놓는 게 더 나아요. 괜히 여기서 뭐 엄청나게 6가지만 해놓고서 6가지만 하는 걸로 국민들은 알고 있지만 이거 호도시킨 겁니다. 법정을 저기해서. 그래서 이 법은 공무원 부패범죄를 보게 되면 공무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률, 의료법에 관한 법률, 형법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상법 제643조에 상법까지도 있는 범죄를 규정을 해놨고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에 대한 모든 범죄,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소위 말하는 부패범죄는 이렇게, 그 다음에 경제범죄 다 항목 해가지고 약 140개 법률 조항을 가지고서는 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대통령령으로 해놨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 형사소송법의 입법 개정 취지는 그거예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좀 줄여면서 검찰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했었던 건데 오히려 불용으로 이 법을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힐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이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수사 개시 범위의 제한은 아무런 의미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조항 6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 경제범죄는 쭉 있죠. 뭐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독점 기우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대한 제4조 범죄, 특정 경제범죄, 대무역법 이 모든 범죄를 다 하게끔 해놨다. 그래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6가지 범죄? 그게 아니라 모든 범죄로 검찰의 수사 개시의 범죄를 대통령령으로서 규정해놨기 때문에 아무런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위 검찰청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해도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여기서 또 한 발 또 나갑니다. 그게 뭐냐? 소위 이 6가지 범죄 세부 범죄 항목에 되는 항목에 대한 말고도 두 번째 나항에 이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건 뭐 어차피 경찰의 통제 수단으로서 이제 규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뭐 그런데 가나 항목 그러니까 앞에 열거했던 한 148개의 그 법률에 대한 모든 그 범죄와 경찰이 범한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관련해서 인지한 범죄, 즉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한 범죄로서 알고 거기에 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다 수사 개시할 수 있다. 그러면 뭡니까? 모든 범죄는 다 수사 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장난한 겁니다. 정말 국민들을 좀 우롱한 거거든요. 차라리 모든 범죄에 혐의가 있으면 수사 개시한다 이렇게 그냥 옛날 그대로 그냥 규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또 한 발 더 나갑니다. 제가 이 조항을 보고선 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은 자치경찰 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물고 늘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법에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245조의 10을 신설하면서 산림, 회사, 전매, 세무, 군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즉 특사경 옛날 기존 말하는 특사경에 관한 법률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법경찰 그 법률로 정한다 해서 그 법률에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제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인데 10조에 보게 되면은 자치경찰 공무원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주 지금 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에서 규정해 나왔던 어떤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그 직무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 이제 지금 자치총경,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자치경찰은 이 특사경법의 6조에 규정되어 있는 요 목들만 이렇게 하게끔 수사를 해놨거든요. 그 목들을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힙니다. 산림보호, 식품위생, 보건, 문화재보호, 그 다음에 공중위생, 대기환경 이러한 것들을 그 다음에 대무역 이런 것들을 하게끔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자치경찰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된다면 이제 앞으로 자치경찰이 되면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되느냐면 이런 문제점이 돼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소위 자치의 경찰제를 하게 된다면 더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더 시민의 품으로 더 소위 근린 치안이 더 되기 위해서 그 주민의 소위 말하는 치안의 요구에 수요에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특사경법에 의하면은 자치경찰은 일반 근린 치안을 할 수 있는 형법에 관련되어 있는 뭐 폭력행위,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뭐 음주소란 이런 것이 아닌 지금 조장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것만을 사법경찰 관리 업무를 수행하긴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업소에서 어떤 음주소란이라든지 폭력이 발생됐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음주소란 폭력 같은 경우는 이 규정대로라면 자치경찰은 출동해가지고 그걸 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은 더 자치 주민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더 주민과 가까이에서 하는 게 바로 자치경찰인데 이 법 규대로 적용한다면 뭐 환경, 대기 환경 뭐 이런 특별법적인 것만 사법경찰하러 하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주자치경찰하고 제주도 국가경찰하고의 그 갈등과 그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발생되게끔 돼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자, 그 사례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제주 지방자치경찰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연행을 해서 조사를 하려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경찰청 소관의 관서, 소위 제주지방경찰서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신변이 놓쳐가지고서는 자해 및 소위 말해서 도주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갈등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봐야 되거든요. 이 개정형사소송법이 왜 경찰이 왜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소위 말해서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계약이라고까지 하느냐면은 그렇게끔 계약을 실질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애매한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을 쪼개가지고 경찰이라는 조직은 일반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일반 국가경찰, 그 다음에 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형사사법경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자치경찰, 조직을 그냥 완전 세 개로 다 그냥 뽑아놔버렸거든요. 어쨌든 이 사법경찰 관리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국민들이 좀 정확한 인식을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만약에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형사특사경법은 발의 개정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요구할 때 자치경찰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앞에서 도움을 줄 수가 거의 없어요. 다 특별 업무만 하게끔 지금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법 개정은 그냥 자치사법경찰 관리 자치경찰도 똑같은 범죄 수사에 있을 때 혐의가 있을 때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조항으로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모든 조직 변화라는 것은 의견을 좀 이렇게 밑에서부터 의견 수렴하고 앞으로 발생될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개정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조직 변화를 해야지 어떤 선거의 공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다 조직을 지금 3분으로 그냥 쪼개놓고서는 지금 어떤 통제권 그것도 뭐 무소부위를 그렇게 해놓고서는 무소부위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던 경찰이라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확대 과장을 해서 국민들을 좀 현혹시키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자치경찰에 대해서의 그 문제조항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봤어요. 한번 강의를 봐보십시오. 내가 함정에 빠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개정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국민들한테 알려줘야만이 됩니다. 그거 어느 누구도 대신 못해주고 안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렇지 않다면 이런 유튜브 상에 있는 정말 이 문제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문제 조항들을 여러분들이 눌려야 국민들이 이렇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더 만들고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국민의 선택은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의 판단 기준은요. 누가 옳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로 판단을 해야 돼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어느 경찰의 담당을 하더니 검찰의 어떤 사건을 담당하든 그거는 국민들한테 좀 더 인권 보호를 해주고 친절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그 기관이 수행하는 게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앞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경찰이 시행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될 텐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짚어보고 개정 또한 지금 법률 조항이 문제 조항이 있다면 그런 개정을 빨리 서둘러서 그러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말 진정한 검경 간의 수사기관으로서의 협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입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